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최근까지 기술 발전을 포함한 기술 도약기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별 주요 기술 발전 상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1에서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가 상용된 이후 불과 5년 만에 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가 상용화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풍력 발전기에 속하는 발전기가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개발한 8메가와트급 제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 및 실증을 거친 2메가와트급 제품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5메가와트급 이상을 개발해야만 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풍력발전 연도별 설치 용량은 2011년 26메가와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 신규 설치 용량이 224.25메가와트로 전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성장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는 1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2015년에는 갑자기 신규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총 13개의 풍력 발전단지가 준공이 되었는데 이 중 영광 백수풍력의 경우는 2013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후 2년 6개월 만인 2015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GS 영양풍력 같은 경우도 인허가를 완료하고 2년 6개월 만에 준공을 합니다. 시스템 기술과 핵심 부품 기술, 단지 개발 및 운영 기술 등이 국산화에 따른 국산화 추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도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개발 시 변형되는 지면의 평탄성 규제 완화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해서는 풍력발전 단지 개발이 제한되었는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보통 풍력단지가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산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보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 전에는 풍력단지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해상 풍력 발전이 대형화된 풍력 발전기와 단지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사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설치 및 운전, 해상 구조물, 그리고 해저 전력선 등 육상 풍력과 차별화되는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이 제주 월정리 해상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두산중공업이 2메가와트급 및 3메가와트급을 한 기씩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곳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 바다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모습이 이국적으로 보이더군요. 또한 탐라 해상풍력이 30메가와트 규모로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해상풍력은 현재 한국해상풍력이 수행 중인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로 3메가와트급 20기로 구성되는 60메가와트급 실증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의 3메가와트, 그 다음 효성의 5메가와트, 2메가와트, 750kW, 유니슨의 4메가와트, 2.3메가와트, 2메가와트, 그리고 한진산업의 1.5메가와트와 2메가와트의 4개사가 풍력 발전기를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으로는 이 두산의 3메가와트와 효성의 5메가와트가 유일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풍력 산업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 금융위기와 매출 실적 부진 등으로 철수했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2015년 풍력단지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53.6% 정도가 베스타스나 지멘스 같은 해외 시스템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모델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순환 사업 모델은 최초 개발한 모델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저풍속 등 다양한 풍향 조건에 적합한 파생 모델을 개발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모델을 다양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화로 개발된 이 풍력 발전기의 경우 유럽산과 대비해서 가격 및 성능 경쟁력에서 열위에 있고 이 중국산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처집니다. 하지만 가격 및 성능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유럽 제작사들로부터 내수 시장을 방어하려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 및 효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스템 성능 개량을 통한 모듈의 다양화가 국내 기업들이 지향해야 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소연료 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소연료 전지 기술 개발은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초기 시장의 이점을 확보한 기존 업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iX35 퓨엘셀을 공개했습니다. 수소자동차로 이후에 넥소라는 수소자동차로 발전시켜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연료전지차 기술 수준은 20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완성차 수준에서 세계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차 세계 대회에서도 우수한 차량 성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막전극 접합제까지도 국산화함으로써 거의 99%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원가 절감 및 부품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양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매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넥소의 경우 여전히 가격이 비싼 편이고 보조금을 받아도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10만 대 그리고 수소충전소 21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연료비의 경쟁력을 갖는 이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가격 절감을 위한 저가 수소 제조 및 수소 공급망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수소 충전소의 초기 건설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대략 30에서 40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수소의 압축과 저장 및 충전 장비의 모듈화를 통해서 설치 공간을 축소하고 충전 용량 증대 기술 확보와 수소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수소 안전 기술 확보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1세대 수소 전기버스가 지난 2006년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서 독일 월드컵과 여수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2세대 수소 전기버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공항 실증 사업을 마치고 현재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수소 전기버스 또한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시내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CNG 버스인데 이를 수소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바이오 연료 생산 중심의 기술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부탄올 및 비알콜계 바이오 연료, 그리고 바이오 가스 수송 연료화, 바이오 신가스 에너지원 활용,
고탄소 함유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전처리 등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 지원은 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바이오가스 중심의 과제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의 알코올화 기술, 수송용 바이오 연료 기술, 촉매, 바이오균주 등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고탄소 바이오 연료 등의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촉매나 바이오균주 등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균주 개발을 위한 국내 바이오 슬러지 성상 통계와 노력 등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지원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개발 성과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공급 설비의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공급 연계 플랜트 구축 및 실증이 완료되어 국내 최초의 바이오가스 고질화 및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 주입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가스 분야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수준도 거의 세계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가스화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폐기물 가스화 용융 소각시설로 기존의 스토커식 소각로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기술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국내 최초로 생활 폐기물 대상으로 양산시에서 1당 200톤, 고양시에서 1당 300톤의 설비가 외국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국내 폐기물 가스화 기술의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가연성 산업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화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업계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상용화 플랜트의 시장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해냄으로써 폐기물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요 분야의 기술과 발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학습을 통해서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